등산 정보 함께 나누는 채널 등산정보톡입니다. 등산을 하는 분들이라면 등산복을 준비하는데 꽤나 부담을 가질 텐데요. 등산복은 사계절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지출도 많은 등산용품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마음에 드는 등산복을 사다 보면 등산할 때 필요없는 옷을 정복해서 사기도 하고 막상 그때그때 필요한 옷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등산복을 준비하고 산행 중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경험이 적을 때는 등산복을 구입할 때 좋은 옷을 구입하려다고 보면 기능성 소재다, 특별한 원단이다 해서 좋다는 등산복에만 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등산복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또 필요한 기능이 있는 등산복을 포트폴리오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상황에 맞게 등산복을 입을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싸고 좋은 등산복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각 역할에 맞는 등산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산행에서 적절하게 등산복을 입는 방법을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등산에서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는 그냥 껴입기, 겹쳐입기라고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쉬운 것이지만 어떤 옷을 어떻게 겹쳐 입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실제 등산 경험에 비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첫째는 각 겹마다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기능을 갖춘 소재를 선택하는 것과, 둘째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겹쳐 입는 방법,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레이어의 역할과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등산복 레이어링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3개의 레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 중간에 입는 미들 레이어, 가장 바깥에 입는 아우터, 이렇게 3겹이 기본 구조입니다. 첫째로 가장 안쪽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피부에 닿는 곳이므로 피부에 자극이 없고 촉감이 좋아야 하겠죠. 보온과 땀 흡수를 위해서 몸에 밀착되고 신축성이 있는 스타일이 선호됩니다. 그리고 흡습하고 속건 기능이 있으면 좋고요. 즉 땀이 났을 때 잘 흡수해주고 빨리 마르게 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면 소재를 네일로 많이 입죠. 면은 천연 섬유로서 피부에 자극이 없고 땀 흡수도 잘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네일로 선호도가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 소재도 등산에서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속건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땀을 빨리 잘 흡수를 해도 빨리 마르지는 않기 때문에 땀이 식은 상태에서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소재로 폴리에스터 계열의 소재를 선호합니다. 폴리에스터는 촉감, 흡습, 속건, 내구성 이런 등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는 화학섬유입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를 기본으로 해서 신축성을 위해 PU, 냉감, 열감 소재와 혼방 제품이 베이스 레이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둘째로는 미드 레이어입니다. 미드 레이어는 속옷과 겉옷 사이에서 중간 옷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역할은 보온성과 통기성입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공기를 품어서 겉옷과 같이 추위를 막는 보온성이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투습을 위한 통기성도 있어야 합니다. 자켓 같은 옷을 따로 입지 않을 때는 미드 레이어가 아우터 역할을 할 때도 있죠.
이와 같이 보온성과 통기성의 조건을 갖춘 소재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울 등의 소재가 사용됩니다. 미드레이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등산 T이므로 계절에 따라 얇거나 두껍거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흡습의 기능은 별 필요가 없고 투습과 통기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몸에 딱 달라붙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아우터입니다. 자켓, 점퍼, 파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비, 눈, 바람, 한기를 막아줄 수 있어야 하고 일부 스크래치나 찝김에 강한 적절한 인장 강도를 갖춘 옷이어야 합니다. 등산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스크래치도 강하고 방풍, 방수 기능을 갖춰서 한기를 막아주는 등산 자켓이 필요합니다. 겉감과 안감으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울 등과 같이 혼방 소재가 다양하고 충전재도 자연섬유와 합성섬유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다운점퍼는 일상에서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가볍고 따뜻한 좋은 아우터이긴 하지만 땀을 흡수한 후 마르지 않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축축해질 수 있어서 또한 내구성, 인장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산행 중에 움직일 때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고어텍스 등 방수나 투습 자켓은 비, 바람 등의 한기를 1차적으로 막아주긴 하지만 보온성이 좋은 옷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겹쳐 입을 보온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3개의 레이어가 갖춰야 할 조건과 소재를 각각 나누어 알아봤는데요. 언제나 이 3개의 레이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겹쳐 입을 필요도 없고 계절별로 각각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베이스 레이어는 추운 계절에서는 네이와 같은 속옷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따뜻한 날씨에서는 별도의 등산복 네이는 필요 없게 됩니다. 베이스, 미드 레이어의 역할이 나눠지지 않는 거죠. 또한 미드 레이어의 경우에도 겨울철 추울 때는 3겹의 옷 중에서 중간 옷이 되겠지만 땀이 나고 그렇게 춥지는 않을 때에는 아우터 대신에 바깥 옷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상황에 따라 입는 방법입니다. 우선 봄, 여름, 가을 등 춥지 않은 계절에는 베이스 레이어와 미드 레이어는 입는 방법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도 소재를 잘 선택하면 되고 산행 시에 입고 벗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단순하고 편한 코스가 아니라면 여름철에도 너무 덥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반팔, 반바지, 레깅스 같은 것을 입는 것보다는 벌레 물림이나 피부 슬림, 찢김, 자외선, 우천시를 감안해서 긴 팔이나 긴 바지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운 계절에도 가벼운 바람막이 자켓은 땀이 식을 때나 비, 바람 등 날씨 변화에 대비해서 항상 겨울철 아우터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겨울철 산행에서의 그 3개의 레이어가 모두 필요하고 적절한 사용법도 알아야 합니다. 보통 겨울철 산행을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산행을 시작할 때는 몸에 열이 안 나서 춥습니다. 그래서 등산 시작 단계에서는 아우터를 입어야죠. 어느 정도 지나면 땀이 나고 더워집니다. 그때는 아우터를 벗고 미드 레이어로 버팁니다. 다시 쉴 때는 땀이 식으면서 체온을 빼서 추워지기 때문에 자켓을 입어줘야 됩니다. 움직이면 다시 아우터를 벗고 정상에 머무를 때는 다시 땀이 식으므로 아우터를 입어야 됩니다. 하산 시에도 같은 방법을 하면 되는데요. 대체로 하산할 때는 등산할 때보다는 땀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켓을 입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복 레이어링, 겹쳐 입는 옷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이나 디자인이 좋다는 이유로 좋고 비싼 옷을 중복되게 살 필요는 없고요. 그거보다는 레이어별로 요구되는 역할에 맞게 계절별로 고르게 옷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행 시에 적절하게 입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초보자일수록 이 레이어링 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입고 벗고 반복하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해서 시작할 때 입은 옷차림으로 쭉 산행을 합니다. 자주 멈춰서 입고 벗고 하다 보면 걸음도 늦어지기 때문에 더욱 꺼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남들보다 더 힘들게 등산을 하게 되고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니까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선택할 것과 배낭의 바깥쪽 쉽게 까나는 곳에 수납을 해서 이 레이어링 시스템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즐겁고 건강한 등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